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2번의 전쟁을 겪었고 굶주림도 알았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수많은 것들을 잃었지만 단 한 가지만은 끝까지 지키려 했습니다. 바로 맑은 정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지금껏 옳다고 믿어온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저녁 8시에 눈을 감으면 몸이 충분히 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루를 알차게 시작할 수 있다고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변 어른들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믿음이 여러분의 뇌를 천천히 조용히 파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80대에도 그는 누구보다 날카로웠고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했으며 강의실에서 분필을 쥐고 칠판 앞에 서면 30년 전과 다를 바 없이 빛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어제 한 말을 오늘 또 하고 손자의 이름을 잠깐 잊고 익숙한 길에서 멈추어 서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나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들도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저녁 8시면 어김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노년의 비결이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뇌는 단순히 쉬기 위해 잠드는 것이 아닙니다. 잠은 내가 내일을 살아낼 힘을 조용히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 준비는 아무 때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깊이로 잠들었을 때만 뇌는 스스로를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합니다. 저녁 8시에 잠드는 사람의 뇌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면 이미 기상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뇌가 가장 깊이 회복되어야 할 자정 전후의 시간이 통째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마치 한겨울 밤에 해가 지자마자 불을 지폈다가 가장 추운 새벽녘에 불씨가 다 꺼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온기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105년을 살며 깨달은 것이 있다면 두려움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천 번의 밤 동안 우리가 무심코 반복한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 중 가장 위험한 것들은 언제나 가장 선한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6가지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90%의 노인들이 모르는 혹은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6가지 잠의 습관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의학 강의가 아닙니다. 105년을 살아온 한 노인이 너무 늦기 전에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잘 늙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리고 그 실력은 오늘 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드는 방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 저녁 8시 혹은 9시면
어김없이 잠자리에 드는 어르신이 계십니까? 부모님일 수도 있고 오랜 이웃일 수도 있으며 어쩌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그게 건강 비결이야.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05년을 살며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본 뒤 저는 그 믿음 안에 얼마나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뇌는 밤새 똑같이 잠드는 것이 아닙니다. 잠에는 층이 있습니다. 얕은 잠이 있고 깊은 잠이 있으며 꿈을 꾸는 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층들은 밤의 특정한 시간대에 맞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뇌가 가장 깊이 회복되는 시간은 자정 전후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손상된 신경세포를 조용히 복구하며 흩어진 기억들을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낡아갑니다. 소리 없이 티 나지 않게. 그런데 저녁 8시에 잠드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잠든 지 6시간이 지나면, 즉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가 되면 뇌는 이미 기상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몸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뇌는 사실상 하루를 시작할 채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 말은 자정 전후에 가장 깊고 소중한 회복 구간이 통째로 잘려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이 가장 차갑게 식어야 하는 시간에 이미 뇌는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한겨울밤 해가 지자마자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가 가장 추운 새벽녘에 불씨가 다 꺼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온기가 가장 절실한 순간에 불은 이미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환자들의 수명을 늘리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70대 중반에 은퇴한 그는 규칙적인 생활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면 바로 눕고 창문을 꼭 닫고 조용한 방에서 발시면 어김없이 잠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80대 초반이 되면서 그의 기억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료 기록을 잊고 가족 생일을 놓치고 어느 날은 수십 년을 살아온 동네 길 위에서 멈춰 서버렸습니다. 그는 나이 탓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밤들을 생각했습니다. 일찍 시작되어 너무 일찍 끝나버린 그 수천 번의 밤들을 중요한 것은 몇 시간을 자느냐가 아닙니다. 언제 자느냐입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잠들어 뇌가 자정의 회복 구간을 충분히 통과하게 하는 것, 그것이 단순히 일찍 눕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잠의 양보다 잠의 위치가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60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보다 매일 밤 여러분의 뇌를 돌보는 것은 바로 잠드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도 밤 10시 이후에 잠자리에 듭니다. 젊은 사람들은 웃습니다. 교수님, 나이 드시면 일찍 주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때마다 조용히 대답합니다. 나는 오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정신으로 살고 싶은 것이라네. 잘 늙는다는 것은 몸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까지 내가 나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오늘 밤 여러분이 몇 시에 눈을 감느냐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전쟁 중에 산속 토굴에서 잠을 자본 적이 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 얇은 담요 한 장, 그리고 바깥에서 스며드는 냉기, 그때는 그것이 고통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 차가운 밤들이 오히려 제 뇌를 지켜준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의 노인들은 따뜻하고 편안한 침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툼한 이불, 난방이 잘 되는 방, 창문을 꼭 닫은 아늑한 공간. 그런데 바로 그 편안함이 뇌가 가장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문을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깊은 잠에 들기 위해 반드시 한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체온이 내려가야 합니다. 잠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 몸의 핵심 체온은 서서히 낮아집니다. 이 체온 저하가 뇌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이 진짜 잠들 시간이다. 그 신호를 받아야만 뇌는 얕은 잠의 층을 지나 깊은 회복의 단계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침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이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몸은 체온을 낮추려 하지만 더운 공기가 그것을 막습니다. 결국 뇌는 밤새 얕은 잠의 층을 맴돌다 아침을 맞이합니다. 8시간을 잤어도 뇌는 제대로 쉬지 못한 것입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뇌는 사실 밤새 긴장 속에 있었던 셈입니다. 수면 과학자들이 권장하는 침실 온도는 섭씨 16도에서 19도 사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놀라십니다. 그렇게 차가우면 잠을 어떻게 자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가장 편안했던 기억은 어디서 왔습니까? 선선한 가을밤, 창문으로 서늘한 바람이 들어오던 그 밤이 아니었습니까?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잊은 것입니다. 침실을 너무 덥게 만드는 것은 뇌에게 넌 오늘 밤 제대로 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고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을 드신 후 바로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졸리면 그대로 일어나 잠자리에 드십니다. 저녁 식사와 취침 사이의 간격이 한두 시간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로 뇌의 자정 청소를 방해하는 습관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과식을 하면 몸은 소화 작업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소화를 위해 체온이 올라가며 교감신경이 자극됩니다. 교감신경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몸을 긴장 상태로 유지하는 신경입니다. 싸울 준비를 하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거나 무언가에 집중할 때 활성화되는 신경입니다. 그 신경이 켜져 있는 동안 뇌는 진정한 회복의 잠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뇌 스스로가 자신을 청소하는 시스템입니다. 낮 동안 뇌는 열심히 일하면서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그 노폐물 중에는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독성 단백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청소는 오직 깊은 잠 속에서만, 그것도 교감신경이 완전히 쉬고 있을 때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소화가 덜 된 음식이 위장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다면 교감신경은 결코 완전히 쉬지 않습니다. 결국 뇌는 청소할 기회를 잃습니다. 노폐물은 조금씩 쌓입니다. 하루, 한 달, 1년, 10년, 그것이 어느 날 기억의 균열로 나타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뇌는 매일 밤 목욕을 해야 하는 방과 같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에 기름진 음식을 잔뜩 먹는다는 것은 목욕을 하려는 방 안에 진흙을 먼저 들이붓는 것입니다. 청소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려 해도 도구가 막혀버리면 청소는 되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십시오. 그리고 그 식사는 가볍게 드십시오. 저녁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이지 몸에 짐을 싣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은 눈을 감는 순간이 아니라 마지막 식사를 마친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죽어가는 방식을 지켜봐 왔습니다. 전쟁 중에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았고 평화로운 시절에는 느린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느린 죽음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몸은 살아있는데 정신이 먼저 떠나버리는 경우였습니다. 치매입니다. 저는 평생 동안 수십 명의 지인들이 그 길을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번의 밤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조용히 쌓여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많은 분들이 가장 가볍게 여기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코골이와 입으로 숨 쉬는 습관입니다. 주변에 코를 고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잠든 후 입이 벌어져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습관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피곤하면 코를 곤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된다. 옆에서 듣기 불편하긴 하지만 본인은 괜찮다. 그러나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코골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밤마다 반복되는 산소 부족의 신호입니다. 코를 골거나 입으로 숨을 쉴 때 기도가 좁아지거나 일시적으로 막힙니다. 그 순간 혈액 속 산소 농도가 떨어집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심한 경우에는 1시간 동안 수십 번씩 반복됩니다. 그때마다 뇌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 놓입니다. 뇌는 전신에서 가장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 기관입니다. 산소가 조금만 줄어들어도 뇌세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하룻밤, 한 달, 1년, 10년 동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조금씩 손상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해마는 우리가 경험한 것을 기억으로 저장하는 곳입니다. 어제 만난 사람의 얼굴, 오늘 들은 이야기, 삶의 소중한 순간들이 모두 이곳을 거쳐 저장됩니다. 그런데 해마가 산소 부족으로 조금씩 손상되면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을 잊기 시작합니다.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방금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더 큰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족의 이름, 살아온 날들의 기억, 결국에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이것이 치매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수천 번의 밤 동안 반복된 산소 부족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 오랜 제자 중에 유난히 성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70대에도 매일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산책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건강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저도 그를 볼 때마다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영감이 잠을 자면서 코골이가 너무 심해요. 숨이 잠깐씩 멈추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즉시 병원에 가볼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뭘.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는 일기를 쓰는 것을 멈췄습니다. 쓸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 숨을 쉬면 공기가 걸러지고 가스되어 폐와 뇌에 전달됩니다. 그러나 입으로 숨을 쉬면 그 과정이 생략됩니다. 건조하고 거친 공기가 직접 기도로 들어가고 산소 흡수 효율이 떨어지며 수면 중 기도가 더 쉽게 좁아집니다. 자신이 입으로 숨을 쉬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바싹 말라 있다면, 목이 칼칼하고 머리가 무겁다면 그것은 밤새 입으로 숨을 쉬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코골이는 옆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밤마다 조금씩 숨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듣지 않으면 뇌는 결국 자신이 겪어온 수천 번의 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조금씩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지금 이 밤부터 어떻게 숨을 쉬며 잠드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진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바깥은 어둡고 온 집 안이 조용한데 혼자만 깨어있는 그 시간, 처음에는 그냥 뒤척입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잠들겠지 하고, 그런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못 잔 것이 내일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이러다 날이 새버리는 것 아닐까? 왜 나는 남들처럼 푹 자지 못할까? 그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동안 몸은 점점 더 긴장하고 잠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이 경험이 낯설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5번째 습관입니다. 뇌는 놀라울 만큼 정직한 기관입니다. 뇌는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 뇌는 그 연결을 점점 더 강하게 굳힙니다. 이것을 조건화라고 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뒤척이고 불안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반복되면 뇌는 서서히 이렇게 배우기 시작합니다. 침대는 잠드는 곳이 아니라 불안하고 긴장하는 곳이라고 처음에는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학습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면 침대에 눕는 것 자체가 뇌에게 각성의 신호가 됩니다. 피곤한 몸으로 누웠는데 오히려 정신이 더 말똥말똥해지는 경험, 바로 그것입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이것을 수면 족구나 장애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학문적인 이름보다 더 직관적인 표현을 씁니다. 침대가 배신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래 침대는 몸과 뇌에게 안전하고 평온한 장소여야 합니다. 그 안전함이
뇌를 이완시키고 이완이 깊은 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대 위에서 불안과 각성을 반복하면 그 장소가 가진 의미가 바뀌어 버립니다. 뇌는 더 이상 침대를 안식처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은 잠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시작되는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갈수록 깊어집니다. 저는 70대에 이 문제를 직접 겪은 한 여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온 가족의 중심이 되어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남은 그녀는 이른 저녁부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긴 밤이 무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벽 2시 30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고 다시 잠들기 위해 몇 시간을 뒤척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그녀는 저녁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했습니다. 밤이 오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 가장 불안한 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잠자리는 그녀에게 더 이상 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밤 싸워야 하는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한 가지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침대에서 나오십시오. 15분에서 20분이 지나도 잠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일어나서 조용한 곳에 앉아 책을 읽거나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리고 졸음이 느껴질 때 다시 침대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차갑고 어두운 새벽에 이불을 걷고 일어나는 것은 몸과 마음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침대 위에서 뒤척이며 불안을 반복하는 것은 당장은 편해 보여도 뇌에게는 매우 나쁜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일어나는 것이 뇌가 침대를 다시 안식처로 기억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곳이어야 합니다. 걱정하는 곳도 아니고 스마트폰을 보는 곳도 아니고 내일 일을 계획하는 곳도 아닙니다. 오직 잠,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내게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저는 105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잠만큼은 언제나 경건하게 대했습니다. 잠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잠은 내일의 나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두려움으로 채울 것인지 평온함으로 채울 것인지는 오늘 밤 침대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뇌는 여러분이 가르치는 대로 배웁니다. 오늘 밤부터 침대에게 다시 안식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엽니다. 날이 맑든 흐리든 몸이 가볍든 무겁든 상관없이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 그것을 단순한 습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것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제가 매일 아침 뇌에게 건네는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다. 오늘도 시작한다. 그 신호 없이는 뇌는 어제와 오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분하지 못하는 날들이 쌓이면 뇌의 리듬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뇌 안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시상 하부 안에 자리한 아주 작은 구조물인데 이것이 우리 몸의 모든 생체 리듬을 조율합니다. 언제 잠들고 언제 깨어나고 언제 체온이 오르고 언제 소화가 활발해지고
언제 면역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이 모든 것이 그 작은 시계 하나에 의해 조율됩니다. 그런데 이 시계는 자동으로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반드시 외부 신호를 받아 초기화되어야 합니다. 그 신호가 바로 아침 햇빛입니다. 눈으로 들어온 빛이 시신경을 통해 뇌의 생체 시계에 전달되면 시계는 비로소 오늘의 시간에 맞춰 리셋됩니다. 그리고 그 리셋이 이루어져야만 그날 밤에 잠이 제때 제기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 깨어난 노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집니다. 바깥은 아직 어둡습니다. 그들은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날이 밝아도 커튼을 치고 누워 있거나 방 안에서 TV를 켜거나 아침을 먹고 다시 소파에 앉아 졸기도 합니다. 햇빛을 직접 받는 일은 없습니다. 창문 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빛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뇌의 생체 시계를 리셋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자연광이 필요합니다. 유리 한 장만 사이에 있어도 그 효과는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햇빛을 받지 못한 뇌는 오늘이 어제와 이어지는 하루인지 아니면 새로운 하루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하루하루 조금씩 나타납니다. 낮에 자꾸 졸리고 밤에는 오히려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아침 일찍 깨지만 개운하지 않고 저녁이 되어도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지 않습니다. 수면과 각성의 리듬이 흐트러지고 흐트러진 리듬은 다음날 밤에 잠을 더 얕고 짧게 만들며 그 영향이 또 다음날로 이어집니다. 마치 한 번 어긋난 시계가 날마다 조금씩 더 틀어지듯이 뇌의 리듬은 아침 햇빛 없이 하루하루 조금씩 더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리듬이 무너진 뇌는 밤사이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한 뇌는 기억력과 판단력과 감정 조절 능력을 조금씩 잃어갑니다. 저는 90대에 접어들었을 때 아침 산책을 더욱 엄격하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면 처마 밑에서라도 서 있었고 눈이 와도 현관 밖에 잠시 나가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며 고집스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고집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뇌는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햇빛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10분만 밖에 나가 햇빛을 받으십시오. 구름이 끼어도 괜찮습니다. 흐린 날의 자연광도 인공 조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 10분이 그날 밤 여러분의 뇌가 얼마나 깊이 잠들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흔히 잠을 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105년을 살며 깨달았습니다. 좋은 잠은 아침에 만들어집니다. 눈을 뜨고 처음으로 무엇을 보느냐가 그날 밤 어떻게 잠드느냐를 결정합니다. 아침 햇빛은 뇌에게 가장 오래된 언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라, 움직여라, 오늘을 살아라.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뇌는 밤이 되면 비로소 조용히 쉬는 법을 압니다. 시계를 매일 아침 맞추지 않으면 시계는 결국 멈춥니다. 여러분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 창문을 여십시오. 그것이 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작고 가장 강력한 선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6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잠드는 시간, 침실의 온도, 저녁 식사의 습관, 코골이와 숨쉬는 방식, 새벽에 침대에서 뒤척이는 것, 그리고 아침 햇빛. 어떤 분들은 이것을 들으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사소한 것들 아닌가? 이런 작은 것들이 정말 뇌를 바꿀 수 있을까? 저는 그 의심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대한 삶은 거창한 결심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밤,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새벽,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아주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매우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늙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끝까지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건네고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의미를 알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몸은 살아있었지만 그들이 쌓아온 기억들이, 사랑했던 얼굴들이, 자신이 누구인지가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그 2가지 마지막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를 오랜 시간 생각해 왔습니다. 차이는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돈도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매일 밤 어떻게 잠드는지,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먼저 하는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 그것이 쌓여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을 때 2 사람의 뇌는 전혀 다른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지난 수십 년간의 밤들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리고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은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선택들이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완벽해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05년을 살아온 저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지는 못했습니다. 몸이 아픈 날도 있었고 슬픔에 잠 못 드는 밤도 있었으며 규칙이 무너지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완벽한 수면이란 없습니다. 완벽한 노년도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있습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밤을 만들어가는 방향, 뇌에게 조금 더 친절한 선택을 하는 방향, 그 방향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말하는 실력입니다. 잘 늙는 것은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밤 쌓아가는 조용한 훈련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훈련은 언젠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때, 손자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때, 오늘이 어제와 이어지는 하루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그것을 잃어가는 사람 곁에서 지켜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단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침실 온도를 조금 낮추거나 저녁 식사를 1시간만 더 일찍 마치거나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창문을 열겠다고 마음 먹는 것 단 하나면 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하나,
내일 밤 하나, 그렇게 쌓여가면 어느 날 뇌는 조용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온 날들을 기억하고 있고 사랑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으며 오늘 아침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음은 매일 밤 뇌를 돌보는 작은 선택들이 지켜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히 이어지는 밤들의 연속입니다. 그 밤들을 잘 돌보십시오. 그것이 끝까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가장 품이 있는 방법입니다.